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자회사죠.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비율이 정식적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웠죠.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실망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오늘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네이버한테 당연히 기대감이 들어오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한번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과연 앞으로 네이버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지금 두나무와의 합병이 과연 네이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건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 네이버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네이버에 관심이 있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우리 이제 힘낼 수 있는 시기잖아요. 네이버 화이팅, 네이버 신고가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두나무와 합병 비율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로서 다시금 자리매김을 했죠. 그런데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 강한 상승률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밀어줬던 섹터 AI, 전력 인프라, 스테이블 코인 중에 사실 아직까지 슈팅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의심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 저는 당연하게 스테이블 코인 또한 슈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니어스 법안을 얘기 드리고 싶은데, 아니 지니어스 법안 이미 7월에 통과를 했는데 이미 트럼프의 서명까지 끝났는데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똑같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곧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세부 조항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18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2027년 초가 되겠죠. 만약에 세부 조항이 다 결정됐을 때는 120일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그런데 당연히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는 세부 조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12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이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지니어스 법안의 실질적인 적용이 되면서 양적 완화가 아니라 사적 양적 완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에서 양적 완화를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섹터가 잠잠해졌지만 다시금 강한 상승률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기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양적 긴축을 하는 정부인가요? 아니죠. 양적 완화를 하는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국채의 발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늘어난 단기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사실 미국 국채가 지금 고금리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단기 국채를 사줄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국가도 많이 없고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우리나라 국채가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적 완화 기조의 정부는 이 단기 국채를 사줄 또 하나의 주체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게 뭐가 될 거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다. 그거의 대장주가 누가 될 거다? 네이버가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를 받으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를 드리면 곧바로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야? 그러면 나 지금 당장 매수한다? 내일 시초가 매수를 한다? 몰빵 투자 진행해도 돼? 라고 물어보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잠깐만 진정해 보세요. 지금 네이버한테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좋기는 한데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게 됐을 때 지금 유동성이 어떠냐고요. 지금은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시장에서 다 유동성 강세장이라고 했는데 뭐 혼자서 유동성 경색이래 장난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우리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죠. PPI 지수가 예상치를 부합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금리뿐만 아니라 유동성에 영향력을 주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 행정부에 TGA 잔고가 있겠죠. 어려우셔도 괜찮아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저녁이잖아요. 장중 아니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미 연준에 영래포 잔고가 있어요. 이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QT의 종료가 나오게 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QT의 종료의 시작이 언제냐고요? 바로 12월 1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이미 내려간 상태인데 QT의 종료가 12월 1일부터 실행되기 때문에 은행의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유동성의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TGA 잔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행정부가 어땠나요? 장기화된 셧다운, 지금은 앱사인 파일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재무부에서 이 마이너스 통장을 쉽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은행뿐만 아니라 미의 행정부도 돈을 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유동성의 간극이 훨씬 더 벌어진 거죠. 이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그럼 누가 주체일까요? 맞아요. 바로 연준이에요. 연준이 금리와 무관하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지표를 영래포 잔고라고 하는데, 이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땠어요? 계속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영래포 잔고도 역대 최저치를 달성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슈팅이 나와도 될 만한 재료를 가지고는 있지만 결국 시장에 유동성이 있어야지 그 관심이 주가의 상승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유동성이 일시적인 경색 상황이기 때문에 혼조세를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혼조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말에 실망하신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저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이버 본격적인 슈팅이 나오게 됐을 때는 우리가 매수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강하게 주가가 상승할 텐데, 지금 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요. 제가 얘기 드린 부분들 사실 지표를 봐야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하면은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자료 가져왔어요. 제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은행의 지급준비율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이 차트가 은행의 지급준비율 차트예요. 2.8조 달러 아래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치는 2023년에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었냐면 SVB라고 하는 실리콘밸리뱅크라고 하는 지역은행에서 뱅크런이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QT의 종료가 12월 1일날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돈이 떨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막혀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미 행정부의 TGA 잔고, 마이너스 통장. 그런데 9월은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재산세를 내는 날이거든요. 이 재산세, 세금을 걷었다는 건 결국 시장에서 돈을 가져왔다, 유동성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됐을 때 미 행정부의 TGA 잔고, 재무부의 TGA 잔고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유동성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줄어들어야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라가고만 있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왜?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장기화됐었던 행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어서 혼조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외인들의 수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다?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곧바로 네이버 너무나도 좋은 재료가 나와서 기대하는 마음에 몰빵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안 그래도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었던, 소외를 받고 있었던 네이버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변동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특히 네이버에서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네이버에서 아직까지 비중을 못 늘리신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눌렸을 때마다 중요한 타점을 잡아가면서 비중 확대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네이버에 매수를 못하신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지금 당장 매수를 하셔도 되죠. 그런데 몰빵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 네이버한테 다가올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익률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최근까지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던 네이버에서 개인들이 이러한 대응들을 한다?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응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네이버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분명히 최근에 네이버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다가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몰빵 투자를 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다시금 주가의 강한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비중 조절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갑자기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야, 너 여태까지 다른 말 한 거야? 네이버 내려간다는 거야?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지금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에도 빨라도
내년 초예요. 그런데 지금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시장에 혼조세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몰빵 투자를 하고 주가가 내려갈 때 부담스럽고 주가가 내려갈 때 죽상이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물대가 많은 부분까지 강한 반등이 나와줬을 때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다시금 눌림목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변동성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기 드렸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은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 대한 정확한 매수 타점과 지금 비중이 높아서 부담을 느끼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위한 매도 타점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정말로 힘낼 수 있는 시기니까 네이버 화이팅, 네이버 신고가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물대가 이 구간에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차트를 조금 더 길게 한번 봐보자고요. 차트를 크게 보게 됐을 때 지금 이 28만원의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밀렸었던 라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하락 추세를 만들어줬었죠. 이때 다시금 반등이 만들어지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 말도 안 되게 빠지면서 2년 동안 횡보 추세를 이어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8만원의 저항선은 개인들의 매물대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강한 반등이 네이버에서 만들어졌을 때 비중이 높아서 하루하루 힘드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다시금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주가가 절대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올려드렸었던 네이버 종목 분석 영상에서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 드렸었냐면 네이버 46만 5천원 무조건 넘는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의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니 네이버 여기까지 올라갈 거면 그냥 사놓고 관망하면 되지 무슨 대응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돈 벌었어야 됐다고요. 삼성전자 10년 갖고 있으면 돈 벌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강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식 계좌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사람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수해야겠다. 이번에 주가 눌리면 무조건 비중 확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정이 나오잖아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개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 무서우니까 주가 더 내려갈 것 같아서 겁먹어서 오히려 공포의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공포에 매수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언제 매수를 하냐면 다시금 강한 주가의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역시 이 종목 살아있었어 하면서 다시금 강한 반등이 만들어졌을 때 탐욕의 매수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보면 어때요? 당연히 매물 소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때문에 혼조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매수를 했다가 조정이 나오니까 매물 소화 나오니까 또 매도하죠. 공포의 매도를 하고 탐욕의 매수를 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를 해야 된다? 공포의 매수를 하고 탐욕의 매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 과정들을 해 나갔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 과정 절대 쉽지 않죠. 특히 네이버같이 소외받았던 종목에서는 당연히 더 욕심이 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더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네이버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네이버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게요. 당연히 저도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죠. 저도 주식시장에 있는 지 10몇 년 지났는데 처음에는 감정적인 투자 진행했어요. 무서우니까 매도를 했고 욕심이 나니까 매수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참담했죠. 깡통도 차봤고 억대빚도 져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건 투기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니까 시장 상황이 잘 받쳐주면서 저는 운이 좋아요. 그나마 복구가 됐어요. 그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 제가 짧게 얘기 드리지만 절대 짧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딱 욕심을 부리기 좋고 무서워서 떠나기 좋은 자리라고요. 저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 과정 절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네이버라고 딱 3글자만 남겨주세요. 네이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왔어요.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이 어떤가요? 엔비디아 같이 하드웨어를 다루는 기업들의 주가가 내려갔죠. 반면에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도 그거에 맞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조정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돈이 이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이탈을 하고 그대로 나갈까요? 아니죠. 다른 종목에 들어가는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순환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최근에 로봇 섹터가 올라간 것처럼 반도체 섹터가 올라간 것처럼 최근 구글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AI 솔루션 기업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네이버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꼭 받아가셔서 우리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추가적인 수익률 만들어 가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히든 종목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종목명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